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챗GPT가 말한다. 부동산 투자는 땅에, 새 아파트는 투자용이 아니라 실거주용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챗GPT한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출발은 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리.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금리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인플레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저금리 시기가 또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만약 금리가 다시 내려간다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할 확률이 높지 않나. 요 질문과 금리가 0%에 근접하면은 일본처럼 금리가 0%에 근접하면 주택 가격이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가? 요 두 가지 질문을 질문 1에서 해보았습니다. 답변을 보면은 우선 금리 내려가면은 다시 주택 가격 폭등하는가? 요 부분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단지 이자율이 낮을 때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수요에 대한 증가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자율이 낮을 때는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요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0%에 근접하면은 주택 가격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가요? 요 물음에 대한 답변은 금리가 0%에 가까워지면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정상적이거나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저금리는 투기를 조장하고 근본적인 경제 펀더멘털이 뒷받침하는 것 이상으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데 이는 주택 거품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궁극적으로 터져서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거품이 터져서 주택 가격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이런 현상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0% 그 자체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면 자산 가격도 비정상적인 거품이 발생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다시 좀 올라가면서 주택 가격을 다시 떨어뜨릴 확률이 있으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금리만 믿고 주택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요런 요지의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질문 2번. 기술 발전은 제품의 단가를 떨어뜨립니다. 인구가 줄어도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므로 결국에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내려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금리는 점점 더 내려갈 것이고 그 결과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번에는 땅과 건물, 주택 가격을 구성하는 땅과 건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주택 가격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줍니다. 볼만한 내용만 제가 추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건설 현장에서 로봇을 사용하면은 주택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이 낮아져서 금리도 내려가겠지만 주택이라는 것도 일종의 상품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자체가 또 낮아질 수가 있다. 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추가로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토지가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토지 가치가 주택 전체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기술의 발전으로 주택 건축비가 낮아지더라도 땅값이 오르면 집값은 오를 수가 있다. 반면에 건물의 가치가 토지의 가치를 상회하는 지역에서는 후진 지역에서는 건설 비용을 낮추는 기술 발전이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3번 질문을 합니다. 주택은 땅과 건물로 구성되는데 건물은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 반면 땅은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거주가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주택을 매수한다면 땅값이 높은 곳에 건물값이 저렴한 오래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또 던져보니까 답변을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줍니다. 토지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건물 가치가 낮은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한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들은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확실한 답변, 토지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건물 가치가 낮은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투자 측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다. 확실한 답을 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챗GPT가 말하는 부동산 투자. 토지 가치가 높은 지역에 땅 중심으로 투자를 해라는 거죠.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부동산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다. 부동산 투자를 잘 한다는 것은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주택은 상급지 물건을 사야 한다. 그게 진정한 투자다. 라는 이야기. 그 말이 지금 챗GPT가 이야기하는 토지 투자 그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토지 가치가 높은 지역의 땅 중심으로 투자, 부동산은 토지다. 주택은 상급지 물건을 사야 한다. 다 같은 말이죠. 물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은 상급지 물건을 사야 하는데 단 가치가 가격보다 클 때, 가치보다 가격이 쌀 때, 호가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가치보다 싸다고 생각될 때 주택 상급지 물건을 사야 되겠죠. 기본이죠. 지금 상급지 물건 사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렴한 토지를 많이 사는 것도 훌륭한 투자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은 토지니까 토지 가치가 높은 땅을 사면 되는데 토지 가치가 높은 땅은 두 가지가 있죠. 상급지의 평수 작은 물건, 하급지이나 토지 평수가 엄청나게 넓은 땅, 그러면 토지 가격이 크겠죠. 토지 가격은 토지 단가 곱하기 평수니까 토지 단가가 높은 지역 사도 되고 평수가 넓은 땅을 사도 되고 다 그 토지 중심의 부동산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는 실거주용이다 설명드리기 전에 요것부터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불었던 그리고 불고 있는 새 아파트 바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공장 주인은 중고 초코파이를 팔지 않습니다. 절대 중고 초코파이를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새 초코파이를 값싸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면은 성공하는 게임이 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개발, 재건축. 당연히 공장 주인은 새 초코파이 광고만 하겠죠. 중고 초코파이 먹다가 배탈 날 수가 있으니까 좀 비싸도 새 초코파이 사서 드세요. 이렇게 광고를 할 겁니다. 여기에 지금 온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 아파트를 맹목적으로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이미지를 계속 주입을 시켜가지고 새 아파트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 아파트 가격은 가치보다 엄청나게 비싼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사, 시행사, 요렇게 아파트 관련된 아파트 팔아먹는 사람들이 요런 새 아파트 선호하는 일종의 뭐 문화라고 하면 문화죠. 새 아파트는 좋고 무조건 비싼 것이다. 사도 된다. 뭐 요런 쇠뇌를 시킨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2번 새 아파트는 실거주용. 자산 개념으로 보면은 건물 가격은 급속한 우하향입니다. 반면에 토지는 우상향이죠. 거품이 없다면, 지금 현재 거품이 없다면 토지는 우상향이고 건물 가격은 급속한 우하향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좀 비싼 지역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건물 가격 우하향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아파트는 재미없죠. 뉴욕의 아파트 잘 오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요게 맞습니다. 요게 맞는데 대한민국만 쇠뇌를 당해서 이상하게 새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 있죠. 2번 새 아파트 사야 할 경우, 새 아파트를 사야 할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옆에 구축 대비 임대료가 3배 정도 받는다.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이 5% 이상 나오더라. 이럴 때는 임대 수익 보고서 새 아파트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실거주 시장이 아니라 가지고 옆에 구축 대비 신축이 임대료가 3배까지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 대한민국에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가격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가치평가를 물론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재건축 물건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재건축 들어가기 직전에 물건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그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건 아닙니다. 시중 가격이 적정하다면 그러한 것이겠죠. 시중 가격이 적정하다면, 가치보다 가격이 싸다면 재건축 물건을 사도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물하고 땅하고 나누어서 살펴보면 건물 가격은 0원이죠. 그런데 새 아파트를 지어야 되죠. 새 아파트 공사비, 이주비, 철거비, 건축비, 그 공사비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요게 마이너스 값이죠.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값. 그리고 주거지역 공유지분 땅값. 요 땅값은 플러스긴 한데 평당 1억이 넘어가면은 이상한 겁니다. 상업지역이면 평당 1억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 높게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거지역의 공유지분 땅값, 요게 아파트 땅값인데 요 아파트 땅값이 땅입니다. 땅 한 평당 가격이 1억이 넘어간다. 이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알고 보면 웬만하면 1억이 넘어가면은 비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더한 값 다르게 표현을 하면 주거지역 공유지분 땅값에다가 새 아파트 공사비를 빼준 가격, 그 가격을 계산을 해보고서 그 계산된 값 이하일 때, 그러니까 재건축 물건 매도 호가가 계산한 값 이하일 때 그때 투자를 하면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은 재건축 물건도 미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살 타임이 아니죠. 챗 GPT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인왕제색도인데 밑에 보시면 집이 한 채 있죠.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인왕산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산 아래 저 주택은 지금 없습니다.
건물은 감가상각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치가 0원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새 아파트 필요 없죠.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위치. 인왕산은 그대로죠. 땅은 그대로입니다. 땅값은 계속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보아라. 부동산 투자는 땅을 봐야 됩니다. 아파트 투자도 땅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 의미 없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부동산 잘못 매수해가지고 아파트 잘못 매수해가지고 크게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